정신과를 가서 약을 받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정신과 치료는 좋아지지 않는 거다. 정신과 치료 한번 받으면 직장을 못 갖는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개인화된 사회가 될수록 어디 상의할 데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얘기했다고 해서 뾰족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를 들고 오셔야 돼요. 답이 있는 문제들은 사실 요즘에 구글이나 인터넷 쳐보면 답이 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대문 보험정신건강의학과 이호선 원장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서대문은 저한테 되게 친숙한 공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바로 옆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주 친숙한 공간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서대문에 또 오게 됐습니다. 원장님 일단은 원장님께서 개원하신 정확한 시기는 언제신가요? 개업은 2020년 4월 달에 4월 17일 날 했습니다. 아, 그럼 올해 맞습니다. 개원을 올해 하신 했습니다. 거고, 그럼 혹시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양대 이제 구리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에 이제 있었고요. 네. 그 전에는 경기도 이천에 네. 성안드레 병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 병원이자 수련병원인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원장님을 찾아뵙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정신건강의학을 좀 전공으로 세부 전공으로 하셔서 공부를 더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전공이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이런 노인정신건강의학을 세부 전공으로 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총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골격계 질환 같은 팔다리 문제들도 있겠지만은 뇌 신경 부분도 당연히 퇴행성 질환이 오거든요. 노인분들의 건강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노인정신건강의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노인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직장인 인구들이 많으신 지역이기 때문에요. 직장인이 한 8,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한 2 정도 됩니다. 보통 이 노인분들이 뭐 멀리서 다니진 않으시기 때문에요. 근처에서 많이 오시고요. 네. 아직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홍보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오래된 이제 내과나 아니면 이제 투석하는 이제 병원들에서 많이 좀 의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갈 데가 많이 없었다고 하세요. 근처에 뭐 대학병원도 있고 멀리 떨어진 의원들도 있지만은 정신과를 간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맞습니다. 못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안 다니고 계시다가 새로 이제 근처에 이제 생겼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고요. 특히 뭐 불면, 잠을 이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력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까 투석 얘기를 하셨는데 투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정신과적 필요를 좀 요하시게 되는 건지. 투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신장의 문제거든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혈관 쪽에 문제가 많이 좀 생기십니다. 그러면 이제 뇌혈관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뭐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또 투석을 이제 하시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신데 불면이 또 많이 오세요.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면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으시거든요. 단순한 이제 수면제로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수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투석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노인들 중에 수면장애 호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와도 되는 건가요? 물론 오셔도 되고요. 수면장애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수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물입니다. 내과나 아니면 우리 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가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가장 많이 처방을 해 주실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졸피뎀이라는 약물이 아주 훌륭한 약물이긴 하지만은 개인 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수면 호르몬 자체, 약한 단계의 수면 호르몬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꿈을 많이 꾸신다든지 수면에 이제 깊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수면에 들어가는 문제, 수면을 이제 개시하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각 문제에 따른 처방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들긴 드는데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고 이런 단계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아까 호르몬 얘기를 하셨는데 호르몬은 뭐 멜라토닌 제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 뇌 뒤편에 보면 손가체라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에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이제 하루 일과 리듬을 관리를 하고요. 수면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제 멜라토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그 멜라토닌이 좀 부족해지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멜라토닌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졸피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잘 쓰면 안전한가요? 졸피뎀을 이제 안전한 약물이죠. 사실은 이제 FDA 승인도 당연히 끝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면제일 겁니다. 근데 부작용들도 약간 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낙상이 이제 가장 많으시죠. 졸피뎀은 8시간 정도 충분히 수면을 이제 이룰 수 있게 하는 이제 약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깨서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이럴 때 이제 넘어져서 뭐 골절 같은 게 일어나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내성 문제가 있거든요. 장기간 약을 좀 쓰다 보면은 약물의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약이 없으면은 잠들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내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유의를 해서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약을 드신 이후에 기억을 못 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나는 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홈쇼핑 같은 걸 했다는 분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물건 같은 걸 내가 주문을 했더라. 네. 아니면은 야식을 시켜 먹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다른 약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졸피뎀을 처방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면 호르몬 등을 써서 이제 노인분들의 수면 장애를 충분히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만의 진료 철학이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상담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정신과로 가면 보통 상담을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생각보다 진료가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진료가 끝나고 뒤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시간을 할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해서 저희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약제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답답한 부분들이라든지 정확한 병력 청취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것도 제가 원장님들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원장님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혹시 있으실지, 원장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스트레스 해소법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몰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분들이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활동적으로 어떻게 막 엄청 활동을 많이 해야지, 운동이 많이 돼야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산책,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공원 산책을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 구글 이제 모빌리티 리포트라고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공원에 대한 이용률이 확 올라갔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특히 이제 집에만 있을 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이제 코로나 이제 시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이럴 때는 어디 좀 탁 트인 공간. 근데 도시 내에서는 사실 그런 공간이 많이 없기 많이 때문에 없어요. 저도 이제 큰 공원이나 아니면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라도 좀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도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깥 활동도 좀 적절히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분들도 사실 아직 정신과에 찾는 거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으시고, 물론 요새는 젊은 층분들은 많이 마음이 열렸지만 아직까지도 정신과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근데 많이 이런 편견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는 있으세요. 예전보다는 훨씬 좀 덜해졌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편견이 있는 경우도 아직 많으시죠.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겁니다. 정신과를 가서 약을 받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아니면은 정신과 치료는 좋아지지 않는 거다. 아니면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으면은 직장을 못 갖는다. 그 기록 때문에. 그렇죠. 기록 때문에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세 개 다 그럼 XXX인가요? 그렇죠. 네, 병마다 사실은 다르고요. 치료 기간이 병이 좋아졌는데 계속 치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료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이제 긴 치료 기간이 있는 것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심각한 병들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심한 병들이 치료하고 오랫동안 이제 치료를 받고 예후도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견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가벼운 문제들로 언제든지 이성 문제, 학업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뭐 가볍게 상담하고 금방 호전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그럼 이런 걸로 정신과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연애 네. 문제나 아니면 뭐 상사 문제나 뭐 근데 이런 것 때문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 요즘에 젊은 분들은 훨씬 많으시죠. 예, 개인화된 사회가 될수록 네. 어디 상의할 데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거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가족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뭐 얘기했다고 해서 뾰족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뾰족한 답이 나오나요? 뾰족한 답도 있죠. 방법이 있죠. 예, 예, 방법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를 들고 오셔야 돼요. 예, 답이 있는 문제들은 사실 요즘에 구글이나 인터넷 전부 답이 다 있거든요. 예, 근데 영원이신데. 예, 답이 없는 문제들이 고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럴 때 와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살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은 꼭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병원에 와서 상담받고 또 호전될 수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과 병원에 대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는 원장님께서 전문으로 하시는 노인정신건강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